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비어학원에서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 영어 영문학부에 합격한 김땡땡입니다.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는 1차로 공인 영어 점수 제출 등 서류 심사를 거친 후 2차로 면접을 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토플 점수로 1차 서류에서는 큰 걱정이 없었으나 2차 면접은 정말로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앞서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지냈었기에 한국어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한국 시사나 다양한 분야들에 있어서 더 넓은 지식과 심도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학원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셨고, 특히 면접은 어떠한 자료로 면접을 공부하는가도 정말 중요한데 자료 서포트 면에서 오쌤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스카이프 화상 수업으로 대략 6월부터 꾸준히 저를 이끌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신 강쌤과 배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쌤과는 국민대학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시사 문제들을 접하였습니다. 이전 국민대학교 면접에 나왔었던 문제들도 같이 살펴보고 얘기해보면서 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하여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정말 유익하였습니다. 수업 방식은 저에게 문제를 제시해주시고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일정한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정 시간이 끝난 후 저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선생님께서는 배경 지식부터 폭넓게 피드백도 주시고 추가 질문도 해주시면서 심도 있게 주제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쌤과도 동일하게 수업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대학교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평소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 문제나 정치적인 분야까지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조금 더 나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코치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보내주신 수많은 파일들을 놓침없이 정독해서 읽고 또 복습하면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상식이나 뉴스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졌기에 선생님들이 제 면접 단톡방에 링크로 걸어주신 유튜브와 뉴스 기사 내용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습관적으로 뉴스를 틀어놓거나 주도적으로 뉴스를 찾아보려고 애쓰며 지식을 쌓아나갔습니다. 2022년도 국민대 실제 면접 후기. 국민대학교 면접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전반이었고 9시 전에 도착하여 앞에서 대기하다가 9시에 입실을 하였습니다. 어학특기자 영어 영문학부는 한 반에 40여 명 정도 있었으며 수험번호대로 순서대로 제비뽑기를 하여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저는 24번을 뽑았고 딱 중간 정도 되는 순서였어서 안도하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1번 번호가 불려갔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수험표를 제외한 모든 개인 소지품이나 전자기기들을 다 반납하였기에 대부분 명상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반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였고 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대기하였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준비해간 종이 파일들을 리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기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면접 방식은 본인 차례가 오면 감독관님의 지시에 따라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타이머가 켜지고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시되는 두 문제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5분이 끝나면 감독관님께서 바로 문제 종이를 덮으시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 종이는 면접장 안에 책사에도 붙어 있어서 따로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면접장 안에는 면접관 3분이 계셨습니다. 중간에는 여자 교수님이 계셨고 양옆으로 남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한국어로 답변하였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데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였습니다. 성차별이나 남녀평등에 있어서는 이비학원에서 여러 번 접하고 경험해왔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 답변은 그렇다였습니다. 선생님들께 배운 대로 바로 제 의견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밝힌 후 3가지 이유로 제 생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평등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희생하게 되는데 여성들도 군대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역차별에 있어서 맞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성평등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따라 여성들도 군대에 참여하는 변화가 생긴다면 남녀평등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짐으로써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여성들과 남성들의 타고난 능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들도 함께 군대에 다녀옴으로써 만일을 대비한 전쟁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군사력이 굉장히 약하고 군인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군인이 된다면 군인수를 늘려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더 강해진다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기 때문에 크게 바라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말하고 제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중간중간 반대되는 의견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면서 더 제 의견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선생님들께 배웠기에 짜임있고 구체적으로 잘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복잡한 과거 문제가 얽힌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일본에게 알맞은 사과를 받아야 할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일 문제 또한 강쌤과 얘기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딱히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일본이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게 과거 아픔을 준 것에 있어서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과거를 과거에 두고 현재에 더 집중하고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과거 일에만 치우쳐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각국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시선에서도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때려해도 뗄 수 없이 얽힌 두 나라이고 특히나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상호작용이 잘 되는 국가들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때문에 서로 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일어나는 일본 불매 운동 같은 반감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물품들을 수입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면 무역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우리나라 일자리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세 가지 이유를 들려고 했으나 한 가지 더가 생각나지 않아서 두 가지 이유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예시와 설명을 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거의 딱 맞아서 추가 질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쯤 10초 전에 감독관님께서 이제 나와야 한다고 노크를 해주시는데 딱 그때쯤 답변이 끝나서 면접관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냐며 웃으면서 면접장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떨리고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매주 꾸준한 연습과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팁들 덕분에 실전에서 큰 실수 없이 잘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는 면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